할까 말까 말할까 말까 그냥 해버릴까 고민이 돼 할까 말까 말할까 말까. 네, 할까 말까 고민된다는 이 노랫말처럼 백신 접종을 할까 말까 고심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유럽의 오스트리아는요, 백신 접종률이 60%대에 머무른다고 해요. 네, 그래서 오스트리아 정부가 아예 미접종자에게는 외출 금지령을 내렸다고 하고요. 긴급한 사유가 없이 외출 금지령을 어길 경우에는 벌금까지도 매긴다고 합니다. 백신 접종률을 최대한 높여서 감염 확산을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인가 봅니다. 우리나라는 백신 접종 완료율이 78%로 높은 편이긴 한데요. 백신 부작용 우려를 비롯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백신을 맞지 않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네, 백신 접종은 코로나19 확산을 위해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 맞고 안 맞고는 본인의 자유다.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기도 하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20, 30대 여성을 상대로 정부 지원 대출이나 투자를 미끼로 수십억 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투자금의 몇 배를 벌 수 있다는 광고에 600여 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부산교육청이 15일 수능시험장 방역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올해 부산에서는 64개 시험장에서 2만 8천여 명이 수능시험에 응시합니다. 수능시험 당일 공공기관과 금융기관들의 출근 시간은 오전 10시로 조정됩니다. 또한 수험생들의 수송을 돕기 위해 부시철도역 등 주요 지점에 비상수송 차량이 배치됩니다. 부산 지역 관광업계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부산을 도착지로 하는 항공과 철도 이용 요금을 최대 50% 할인해주는 부산행 프로모션이 시행됩니다. 20, 30대 여성을 상대로 정부 지원 대출이나 투자를 미끼로 수십억 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적은 돈으로 단기간 내 투자금의 몇 배를 벌 수 있다는 광고에 피해자만 수백 명에 이릅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SNS에 게시된 재테크 투자 광고입니다. 투자 상담사의 사진과 함께 당일 수익은 200에서 300%, 손실률 0%라고 적혀 있습니다. 1시간이면 재테크를 통해 5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광고도 있습니다. 실제 이 광고를 믿고 투자한 사람은 원금은커녕 수수료 명목으로 원금보다 많은 돈을 뜯겼습니다. 5만 원, 1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사기를 치겠나. 이게 너무 적은 금액인데 쿠폰식으로 자기네들한테 돈을 주면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서 뭐 배팅을 해서 그거를 이제 알려드리면 가상자산 투자 등의 수법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로 투자 사기 총책 A씨 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 등은 인터넷 맘카페 등에서 불법 수집한 전화번호를 이용해 10만 원가량의 소액으로 돈을 벌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았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1년 4개월 동안 피해자만 680여 명, 피해액은 25억 원에 이릅니다. 전체 피해자 가운데 20, 30대 여성이 90%에 가깝습니다. 최대 8천만 원까지 피해를 본 여성도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들이 가정 불화로 이어질까 두려워 신고를 꺼려함에 따라 피해 사실을 통보한 뒤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조사 결과 피해자 가운데 원금이나 투자 수익을 돌려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당은 거짓 투자 수익을 보여주며 중도에 손을 떼지 못하도록 했는데 말 그대로 희망 고문이었습니다. 수백에서 수천의 그런 투자 수익률을 보여주면서 계속 인출을 위해서는 수수료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처음에 입금했던 그 금액이 아쉬워서 혹시나 믿고 계속. 일당은 또 코로나 정부 지원금 대출을 가장하거나 몸캠 피싱 수법으로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검거된 일당 7명 가운데 총책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해외로 달아난 공범 2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지방선거까지 남은 날이 이제 200일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앞으로 부산시장과 교육감 그리고 각 지자체 단체장들까지 지방선거 출마가 점쳐지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지 짚어보는 연속 보도를 진행합니다. 첫 시간 부산시장 선거에 누가 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기 부산시장 탈환을 노리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영춘 전 해수부 장관의 출마가 유력해 보입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총선에 이어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에도 출마했었는데요.
최근에는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죠. 주요 현안을 이끌면서 지역에서의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부산시당 위원장, 사실상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본인이 대선을 앞두고 시장 선거에 나가기 위해 위원장직을 그만두기 힘들다는 입장을 내놨었죠. 욕심 때문에 명분 없는 정치를 할 수는 없다. 대선 승리가 우선이다. 이렇게 발언한 바 있습니다. 자, 전재수 국회의원도 민주당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전 의원은 부산의 핵심 친문 인사로 알려져 있는데 현재 이재명 대선 후보 총괄선대본부 수석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캠프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대선 분위기에 따라 출마 여부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입니다. 최인호 국회의원도 이재명 후보 캠프에 들어가 있죠.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에 이낙연 전 대표 캠프에 있기는 했지만 현재는 민주당 선대위에 합류해 이재명 대선 후보의 비서실장을 맡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출마설이 나왔던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자, 부산에서의 여당이죠.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에서 부산시장 자리를 수성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부산시장 선거에 누가 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현직 박형준 부산시장은 출마가 유력하죠. 장기 현안 해결과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근에는 본인의 주요 공약인 15분 도시 부산 실현을 위한 구군 비전 투어를 하면서 지역민들을 직접 만나고 있습니다. 전직 부산시장을 지낸 서병수 의원의 출마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 의원은 오거돈 전 시장 이전에 부산시장을 지냈고 총선 승리로 TK 중진 의원으로서 활약하고 있죠. 선거 때만 되면 본인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출마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장제원 의원도 부산시장 선거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선 경선 당시에 윤석열 대선 후보의 종합 상황실장을 맡았었죠. 중앙정치를 벗어나서 부산시장 출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진 김도읍 의원, 또 홍준표 대선 후보 중앙선대위를 이끈 조경태 의원의 출마설도 제기가 됩니다. 이 밖에도 지난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 출마했던 민생당 배준현 부산시당 위원장, 진보당 노정현 부산시당 위원장의 출마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오전 시장의 불명예 퇴진 이후에 급변한 부산 시민들의 민심, 과연 이번 지방선거에는 어떻게 반영될지, 또 남은 기간 주요 후보군의 거취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키워드 뉴스 첫 번째 키워드는 이상무입니다. 두 번째 코로나 수능 순조롭게 준비되고 있는데요. 김석준 교육감이 15일 수능 시험장이 마련된 부산의 한 학교를 찾아 방역 준비 상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올해 부산에서는 28,424명이 수능 시험에 응시하는데요. 일반 시험장 62개 학교, 자가격리자를 위한 별도 시험장 2개 학교, 확진자를 위한 병원 시험장 1곳을 운영합니다. 15일 오후에는 수능 문답지가 부산에 도착했는데요. 김석준 교육감이 수송 차량의 봉인을 해제했고 바로 문답지에 이송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문답지는 엄격한 관리하에 별도의 장소에 보관되고요. 수능 당일인 18일 아침에 각 시험장으로 다시 운반됩니다.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걱정 마세요. 수능 시험장 안에서의 방역 대책에 이어서 수능 당일 다양한 지원책도 시행됩니다. 부산시가 수능을 앞두고 종합 지원 대책을 추진하는데요. 일단 시험 당일에는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50인 이상 기업체 등의 출근 시간을 오전 10시로 조정하고요. 아침 시간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집중 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시철도역 같은 주요 지점에 비상수송 차량을 배치해 수험생들의 수송을 지원하고 이 밖에도 소음 대책과 의료 지원 대책 등을 마련해 원활한 시험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직까지 최신 의학기술로도 만들 수 없는 것, 바로 혈액입니다. 수혈용 혈액을 확보하기 위해선 헌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주위엔 많은 헌혈 영웅들이 있죠. 지난 13일 부산시민공원에서 마음이 따뜻한 헌혈 영웅 문화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이날 기념식에선 대한적십자사 창립 기념일을 맞아 헌혈운동에 기여한 유공자들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는데요. 부산 진구 전포동 박명학 씨와 부산 미용고등학교가 부산 진구청장 표창을 받았고 부산시 북구, 은성의료재단 좋은강안병원, 부산 철도차량 정비단 등이
대한적십자사 회장 감사패와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2부 행사에서는 부산의 헌혈 유공자를 비롯해 시민들과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또 부산시민공원 남문 앞에서 수혈용 혈액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헌혈 참여 행사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부산 관광 반값입니다. 키워드만 들어도 눈이 번쩍 뜨이는 것 같은데요. 부산을 도착지로 하는 항공과 철도 이용 요금을 최대 50% 할인해주는 부산행 프로모션이 시행됩니다.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가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에 따라 관광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기획한 건데요. 에어부산을 비롯해 대한항공과 제주항공 등 5개 항공사와 한국철도공사가 참여하고 부산시와 관광공사는 10일을 투입해 요금 할인분을 부담합니다. 항공사는 17일부터 차례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KTXRE는 12월 시행을 목표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산교육대학교의 가을의 정치에 흠뻑 빠져들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서양 화가이자 부산교대 명예교수인 양철모 작가의 특별전에서는 다양한 색채 안에 투영된 인간의 내면 세계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최현광 기자가 보도합니다. 벽이라는 작품입니다. 작가는 세월이 흐르면서 겹겹이 쌓여가는 우리네 삶을 작품에 담았습니다. 그 속에 함축된 다양한 얼굴을 다채로운 색으로 표현했습니다. 부산교육대학교 한세 뮤지엄에서 열리고 있는 서양 화가 양철모 명예교수 특별전. 요새 이제 얘기하는 그 학교의 어떤 시설물들을 시민들에게 오히려 이제 환원하는 그런 정신에서 시작된 프로그램에서 학교 측에서 이 전시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양철모 작가는 스스로의 내면 세계가 곧 인간의 내면 세계와 맞닿아 있다며 그림 속에 담긴 삶의 희로애락을 감상 포인트로 짚었습니다. 그림에는 주로 푸른색을 두드러지게 쓰고 있는데 작가는 사계절의 변화 속에서 일관되게 남아있는 푸른색이야말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색이라고 설명합니다. 전시회에서는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14자를 완등한 부산 희망원정대를 생생하게 묘사한 그림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산 산악포럼에서 활동하기도 했던 양철모 작가는 후배 대원들의 부고를 들은 이후 공황 상태에 빠진 채로 약 2개월 동안 해당 작품들을 작업했다고 밝혔습니다. 8순에 가까운 세월 동안 보고 듣고 느낀 모든 것이 타인과 다를 바 없었다는 양철모 작가. 스스로가 하나의 큰 마을이고 지역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내 인생이 곧 인간의 삶이라면은 우리의 삶들이 내게 또 어떻게 조금씩 스며 나오는가, 또 나는 어떻게 스며 낼 것인가 따져보니까 흙이고 우리 로컬 문화고. 양철모 작가의 이번 전시회는 오는 11월 30일까지 부산교육대학교 한세 뮤지엄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HCN 뉴스 최현광입니다. 15일 오전 11시 50분쯤 강서구 녹산동의 한 도로를 달리던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은 차를 모두 태워 1,0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뒤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차량은 운행 중 앞쪽에서 연기가 발생해 운전자가 차를 세운 뒤 자체 진화를 시도했지만 불꽃과 연기가 대량 발생하며 전소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15일 낮 12시쯤 강서구 생국동의 한 도로에서 시내버스와 덤프트럭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A씨 등 8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시내버스 운전자가 3차선에 주차돼 있던 덤프트럭을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중소기업들은 내년 국내 경기가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부산울산본부가 부산 지역 중소기업 211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2년 경영환경 전망 자료를 보면 70%가 내년 국내 경기는 올해와 비슷하거나 다소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매우 악화 또는 다소 악화 전망은 지난해 53%와 비교해 크게 줄어든 29%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들은 경제 호전의 이유로 내수 소비 회복과 코로나19 백신 보급 확대, 수출 증가 등을 꼽았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